자, 다음은 이제 단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할 건데요. 단타의 종류에는 크게 스윙, 중기 단타, 그리고 초단타, 상장 단타가 있어요. 코인에서는 단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거를 나눠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두 다 한 번에 다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저는 계정을 따로 둬서 운영하는 편인데요. 이걸 섞어서 하시면, 고수가 아니시라면 대응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 힘드실 거예요. 물론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게 처음에 쉬운 건 아니지만 구분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걸 구분하기 정 힘드시다면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스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산 지점이 최저점도 아니고 내가 파는 지점이 최고점도 아닙니다. 10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세력이 아닌 이상 최저점에 매수를 할 수도 없고 최고점에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방금 차트를 이제 참고를 해보면은 비트코인을 200만원에 산 사람이라고 해서 하락장 때 5월 6월 때 다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저점에 매수했으니까 큰 돈을 버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점이 180만원이었으니까 그 지점까지 하락해서 역프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절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지금처럼 뭐 8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신 분들이야 이제 뭐 그게 얼마 안 되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단타로 대응하셨던 분들에게는 엄청 큰 거거든요. 마이너스 10%가 1억치를 매수했다고 한다면 2천만원이 손실 나는 거거든요.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견디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손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또 상승하더라도 원금만 돌아와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원금 회수해서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분할 매수를 이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첫 번째로는 저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든 과거 패턴 분석을 하든 보조지표를 보든 하셔야겠죠. 뭐 역프리미엄이 발생하는지 보든. 그 이후에 보조적으로 받쳐주는 게 분할 매수예요. 이 매수를 할 때 폭락하는 것을 보고 두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단가도 많이 낮춰져서 반등이 왔을 때 손익분기점에 빠르게 다가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떨어졌을 때 사자예요.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당연한 게 이렇게 못하세요. 대부분 쉽지가 않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최고점인 20,000달러에서 하락해서 지금 6,000달러 초반인데 지금까지 계속 하락만 한 게 아니죠. 하락 속도랑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커요. 그쵸? 20,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급하게 하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한국거래소에서 그에 맞춰서 역프리미엄이 나오는 패닉셀이 발생했죠. 이때 매수했다고 해서 다 물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6,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현금 확보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죠. 어디가 고점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또 다음은 이때인데, 이럴 때 이때나 이때인데 이때 볼게요. 이때도 하락했을 때 사실 이 지점은 패닉셀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이 지점이나 뭐 그래도 매수를 여기서 시작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대응했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패닉셀까지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평균 단가가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나 요 구간. 그쵸?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수익금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하락을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생각보다. 그럼 다음에 이제 회복기 때 충분히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분할 매도를 하던 아니면 일부 청산만 하시고 일부는 홀드를 하시던지요. 근데 이미 반등 패턴이 이렇게 진행될 때 만약에 매수를 하시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나오는 거 말고는 대응이 좀 더 훨씬 어려워지실 거예요. 물론 패닉 쓸 때는 공포에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매도했던 것에서 수익금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라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BTC 마켓을 적극 활용하자인데,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화 대응만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시장은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따로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비트코인과 밀접한 가격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분석하는 만큼 본인이 대응하시는 알트코인을 BTC 마켓에서도 분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현금 가격으로 보면 어렵지만 BTC 마켓에서 보면 분석하기 수월한 알트코인들이 많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초단타인데, 요즘은 빠른 반등이나 큰 반등도 없이 L자 반등만 하면서 지속 하락만 하는 시장이라서 사실 스윙하기는 어렵죠. 최근에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에서는 충분히 스윙을 노려볼 만했지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스윙 자산의 일부는 물려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초단타 대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장에 순응하자인데, 이거는 시장의 상황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상승장 때나 하락장 때, 거래량이 높을 때나 낮을 때, 반등이 나오는 시장일 때나 반등이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 모두 다 대응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제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욕심부리지 말자인데, 스윙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잘 잡아서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좀 더 하시다가 이제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 크게 반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절을 하시는 분들이나 손절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윙처럼 너무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일 때는 더욱더 그러겠죠. 이건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 오면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거나, 최대한 올 매도는 하지 마시고 많이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수익금 정도는 이제 원금 회수를 진행하시고 수익금 정도는 좀 더 길게 홀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하락으로 가도 대응이 가능하고, 생각한 지점보다 더 올라도 추가적인 매도를 나갈 선택권이 생기거든요. 제가 많이 하는 대응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진입은 항상 손절을 생각하고 매수 진입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미리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2차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로 진입했다가 손절 라인이 오면은 손절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손절을 못 나갔다고 하신다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한 번은 조금은 반등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손절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 단타만이 정답은 아니다 인데요, 제가 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매수 단타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 하락장일 때는 매도 단타를 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매도 단타란 예를 들어서 큰 양봉이 하나 떠서 700만원에 1비트코인을 매도해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양봉이 크게 뜨면 다시 어느 정도 기다리면 조정봉이 뜨거든요. 690만원까지 하락을 하면 1비트코인을 재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 유지되고 10만원이 손에 남겠죠.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거래량 자체가 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될 정도로 다른 거래량은 없고, 한 사람이 수천 비트씩 크게 매수를 해서 한번 튄 다음에 거래량 없이 조금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 단타를 하시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최근엔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꾸준히 초단타로 손해없이 수익을 내는 것도 최근에 이 방법이 있네요. 매도도 두 차례 나눠서 매도를 하시고, 손절도 똑같이 라인 잡아두시고 재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산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알아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절대 손해보기 힘든 단타법인데요, 이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저점을 뚫고 신저점을 갱신할 때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 경우에 해외 거래소보다 빠르게 빠져서 한국 거래소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는 패닉셀 때 매수하는 건데요, 분할 매수로 시장의 공포가 느껴질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수준으로 하는 건 안 좋겠죠? 이건 얘기했던 건데요. 거래량이 없다가 한 번에 터지면서 급격한 상승 때 분할로 매도를 했다가 초단기 조정이 올 때 빠른 매수예요. 보통 급격한 상승 때 매물대가 많은 곳에서 매도를 시작해서 분할 매도했다가 시간이 좀 더 기다리면 반응이 오거든요. 대부분은 15분봉 기준으로 봉 하나 큰 거 뜬 후에 조금 기다리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1% 이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최근 상승봉의 전고점 혹은 전고점 근접까지 상승했다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량이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면서 2단 상승 올 것 같으면 빠르게 손절 나가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2차 매도 안에는 단기 조정이 옵니다. 한번 차트로 볼게요. 자, 보시면 이건 15분봉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에 크게 터지죠. 터진 다음에 15분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있으면은 이 정도 조정이 와요. 물론 이제 이 지점은 거래량이 한 2,000개 이상 터지는 걸 보고 나가셔야겠죠? 2,000개 이상 터지는 걸 보고 매도로 한 번 나가셨다가 두 번 나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정이 오면 바로 매수로 들어가는 건데, 매수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렇게 흐르다가 최근에는 다시 전고점을 딱 한 번 더, 아니면 근접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요 근접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해줘요. 이때 한 번 더 매도를 노려보셔도 되는데 좀 위험하기도 하니까 이 정도만 노려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최근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쵸? 지금도 이렇게 큰 상승을 했어요. 지금 2,000개 넘게 떴는데 2,000개 넘게 떴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에서 갑자기 정체가 와요. 정체가 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바로 매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매도를 나가셨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초단타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요건 좀 빨리 온 편인데 고점이 빨리 회복됐죠. 회복돼서 다시 이제 추가 상승까지 갈 수 있는, 빨리 이미 15분봉으로 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추가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한 번 더 상승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매도를 나가셔서 분할 매도를 나가셔서 다시 조정이 올 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보면은 좀 더 쉬운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이게 길어지니까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손해보기 정말 힘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건 방금 거랑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초보분들은 쉽게 안 되는 것들인데, 첫 번째로는 패닉셀이에요. 하락할 때 저점을 깨면서 급격하게 한 번에 빠지면서 역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빠지는 경우, 시장이 공포가 도는데 이럴 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바에야 미리 손절을 나가시거나 횡보를 할 때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나아요. 패닉셀에 동참하시게 되면은 반등에 멘붕 와가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복구해야 한다면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시다가 손해가 크게 불어나서 복구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급격한 상승 때 매수 후, 아, 나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면서 매수를 하셨다가 단기 조정 올 때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급격한 상승봉 때 매수를 할 바에야 상승 후에 조정, 아까처럼 조정이 좀 온 다음에 거기서 횡보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신 방법이에요. 특히나 스윙도 아니고 초단타를 하시는데 추세 전환 된 다음에 들어가야지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초단타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정말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답은 아니고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